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아닌 주말에 그 하르그섬이 아주 중요 이슈로 많이 이제 분석이 됐는데 하르그섬의 뭐 급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제 심장이라고도 하고 뭐 아주 중요한 그 전에 미국 어떤 정부도 사실상 하르그섬을 손대지 않았는데 군사 시설만 때렸는데 새로운 경고가 좀 나왔네요. 주 유엔 미국 대사가 그거 원유 시설도 타격할 수 있어. 석유 인프라도 공습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 이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바로 직전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입니다. 예. 지금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트럼프 2기의 초대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서 네.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저 단지 재미로 몇 번 더 때릴 수 있다. 영어로 just for fu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르그가 어떤 섬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란에 딱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산호초 섬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개발됐냐면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이 나기 전에 팔레비 당시 이란 왕이 미국의 석유 메이저 회사인 아모코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란의 석유를 다 좀 정제해서 팔 수 있는 기지를 좀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1960년대에 여기다가 만든 석유 수출 터미널 한마디로 기지입니다. 예. 넓이는 한 22제곱미터라고 하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의 한 3분의 1 크기. 섬 자체가 크질 않아요. 네. 그 섬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오른쪽에 주거 지역에 민간인 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저장 시설, 원유 시설, 그다음에 군사 초소 이렇게만 있어요. 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평면도도 보입니다. 여기를 이제 미군이 이스라엘군과 함께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90곳이 넘는 그 군사 시설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무인 지경이라고 볼 수 있죠. 민간인들 시설만 타격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제 하르그섬의 나머지 그 석유 제장 시설을 폭파하는 것, 제거하는 것, 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말처럼 이건 그냥 미국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어요. 아무 제공권도 없고 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손바닥 위에 딱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있어서 그래서 just for fun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더 때려볼까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온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란 석유 수출의 80에서 90%를 여기서 다 정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 그 이란은 그냥 원유국이 아닌 거예요. 산유국이 아닌 거다. 그리고 중국으로 나가는 거의 모든 원유를 다 여기서 정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중국 유조선이 나가니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란에서 가져올 기름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르그섬이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 왈츠 대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뭐 때려볼까 하는 식이 just for fun 이런 표현이 됐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뭐 생사가 걸리고 세계 원유 매장량 그 수출에 아주 그냥 중요한 저 섬을 무슨 공깃돌 다루듯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들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 전쟁을 끝내고 말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자, 공습 문제와 함께 다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에 소속돼 있던 강습 상륙함과 해병 원정대가 지금 중동에 급파됐다고 하죠. 2,500명 정도에. 자, 그 영상 한번 준비됐습니까? 예. 강습 상륙함과 해병 원정대 관련된 영상 한번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준비 좀 해주시죠. 예, 하르그섬 영상 말고 예, 강습 상륙함 그 영상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지금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의 중동 증파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에 있는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원정부대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동 지역에 해병대 병력 수천 명과 여러 대의 군함 및 F-35 전투기가 충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하르그스함과 연관돼서 새로운 보도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저 강습 상륙함과 해병 부대가 왜 지금 공격하고 증파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르그섬을 공습과 함께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것이냐, 아니면 호르무즈 일대를 사실상 좀 이번 기회에 손을 보는 것이냐, 여러 가지 공격 이제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 주일미군의 증파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오키나와와 나가사키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상륙 강습함이 세 척이 갖고 2,500명의 미 해군대 30일 해병 원정대라고. 예. 만약 주한미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일 먼저 달려올 부대가 바로 이 30일 해병 원정대다. 지금 중동으로 갔는데 네. 출발한 시간으로 보면 거의 다 갔을 거예요. 하르그섬 들어가는 거는 선택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르그섬은 뭐 하늘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상륙강습함 세척하고 해병원정대 2,500명 넘는 병력이 거길 통과하면 전쟁이 되지,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르그섬이 아니고, 과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대기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서 자, 어디를 때릴 거냐. 제가 보기에는 반다르 아바스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진공하는 작전을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르그섬은 한참 안에 있어요. 그건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한미군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뭔 일 나면 저기서부터 와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간 것이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은 이제 막바지, 뭐 길어진다고들 뭐 무슨 교수들이 얘기하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 그렇게 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륙 강습함 어마어마한 배죠. 이건 그냥 미 해군의 해병대 최고 정예부대예요. 네. 2,500명이지만 일당 100이고, 이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 이제 가면 입구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인데, 그냥 뭐 순순히 갈 리는 없고, 반다르 아바스라든가 섬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섬이 있느냐, 아부무사라고 하고, 또 튠부라는 섬인데 큰 튠부, 작은 튠부. 이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혁명수비대들이 거기서 이제 소형 기뢰 부설함 같은 거, 보트 같은 거 가지고 그 섬에서 이제 오가는 유조선들 공격하기가 딱 좋은 감시 초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섬들을 일단 다 제거하거나 거기에 부대를 진주시켜 가지고 이제 5개 연합국이 결성될지 안 될지, 뭐 지금 이재명 정권에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군대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시 초소 섬들을 제거하거나 반다르 아바스 같은 이란의 마지막 남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항구를 때려 부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반다르 아바스, 아부무사, 라락, 케디움 주로 이제 호르무즈 일대의 주변에 이제 봉쇄, 혁명수비대의 기진들을 타격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 특수부대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82 공수사단이 지금 카타르에 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미 전원이 전해졌었죠. 그 한번 영상을 볼까요? 하르그섬에 그러면 특수부대가 가는지 그 영상도 한번 분석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그섬 점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후반 단계에서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하르그섬 장악 등을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부대 투입 논의가 이미 시작이 하르그섬과도 연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네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30일 해병원정대는 배를 타고 간 해병대고, 82 공수부대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부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하르그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의 공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 자체가 없어요. 다 네네. 90여 곳 이상을 때려 부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상륙을 하는데 뭐 그게 미군 부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비행기로 내려가는 게 제일 좋죠. 낙하산 부대가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란이 이제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하르그섬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안 때리는데 예. 만약에 미군이 상륙을 해서 거기다 깃발을 꽂으면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미사일 드론을 갖다가 집중시켜 가지고 공격을 하면 거기가 완전 불바다가 되면 진짜 세계 원유 생산량이요. 지금 추산에 따르면 한 600만 배럴이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엄청나게 이란 원유는 다 거기서 정제하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르그섬의 정유 시설은 좀 남겨놓고 보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가서 지켜야 한다면 이제 미군이 들어가면 좋은데 미군이 들어가면 저 미군 기지를 때려라 하면서 이제 샤헤드. 이 샤헤드가 이란 말로 순교자란 뜻입니다. 오죽하면 이 공격용 드론에다가 순교자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 지금 혁명수비대나 모스타바 정권은 죽는 것이 미국과 싸우다 죽는 게 순교라고 지금 그 모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자 미군이 여기에 병력을 올려보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인데 예. 그러면 미군을 공격한다면서 샤헤드에다가 그러니까 하르그섬을 공격하면 그것도 또 미군의 딜레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군이 거기에 국제연합군을 보내는 것을 지금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보고도 군함 보내라. 일본 보고도 보내라. 프랑스, 영국 보고도 보내라. 중국은 안 온다고 이미 했어요. 예. 중국을 첫 손가락에 꼽은 이유는 안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중국 기름의 37.7%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라면서 4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한번 압박을 해본 거죠. 근데 중국이 아니 이란하고 지금 손잡고 몰래 유조선 빼내는 이란의 마지막 남은 동맹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와 함께 예. 그 미국이 군함 보내란다고 보낼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미군에 의한 상륙보다도 일본, 영국, 프랑스 혹은 이재명 정권이 보내는 한국의 어떤 부대가 상륙하면 이건 또 이란이 공격하기 애매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지금 5개국 특히 한국을 꼭 집어서 군함 파견을 요구를 했죠. 예,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다른 글에선 미국이 모든 면에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해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하나 소개가 됐네요. 호르무즈 해협에 개방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동맹에 암울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자, 군함 파견 요구.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할 것처럼 쭉 진행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중국을 빼면 4개국 주요 국가들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경제 용어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정권 보고도 그런 거죠. 이제 우리하고 지금 관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 통상 협상 마무리 안 됐잖아요. 네. 25% 재인상한다고 했고 무역법 슈퍼 301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이재명 정권은 아닐 거야. 김정관, 여한구 또 뭐 김민석도 그건 아니라더라. 라고 했는데 김민석이 JD 벤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만나고 났을 때는 파병 문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그 얘기는 안 했다 그랬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저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일요일 새벽에 한국 콕 집어가지고 군함 보내라. 네.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 They will be sending warships예요. 그들은 군함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보내라가 아니고 보낼 것이다. 안 보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정권의 고민이 지금 엄청 클 텐데, 자, 안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지금 게시판에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안 보내면 슈퍼 301조 망치가 날아듭니다. 그거 말고도 미국이 한국을 옥죄할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군사 문제에 관한 안보 패키지도 뭐 한국이 미국 보고 요청할 게 많지 미국이 한국 보고 요청할 게 많습니까? 주한미군의 그 사드 포대 패트리어트 에이테크스 빼갔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바라고 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해야지. 네. 전시작전 뭐 회복인지 전환인지도 하겠다고 하지. 뭐 또 뭐 국방비 올리는 문제도 협의를 해야지. 원자력 협정도 수십 년 만에 수건 사업이라 개선해야지. 차변대변 미국에 해야 될 것과 우리가 미국에 바라는 것과 미국이 우리에게 해줄 걸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내면 그만이지 못 보내요 해버리면 너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데 지금 고민이 지금 엄청 있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반응은 아주 신중하게 지금 다른 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청와대가 반응을 일보를 내놨는데 고민이 엄청 읽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해줄 것 같지만 당장 어제 이현주가 주도한 무슨 그 국회 세미나가 어제 있었다던데 거기서 그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 왜 미국에 우리가 그 군함을 보내가지고 이 남의 나라 전쟁에 얽혀드느냐 뭐 이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미 성향이다가 지금 미국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 죽겠는데 군함까지 보내라? 군함 보내는 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말고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렇게 보자면 자, 이 문제를 놓고 그럼 이재명은 못 보낸다고 뭐 전해라 이럴 수도 없고 보낸다고 전해라 이럴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딜레마가 엄청 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일본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은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중국 사정은 그렇다 치고 영국, 프랑스도 고민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뭐 군사기지도 제공했고 빌려줬고 또 프랑스는 핵 추진 항모도 근처까지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나토 동맹국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마 이재명 정권에 굉장히 지금 관심사일 거예요. 기준점이 됩니까? 기준점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먼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했다가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좌파들 표가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뭐 이것저것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돈도 없는데 이게 군함을 출발시켜서 가려면 국회가 승인을 해줘도 한 달에서 두 달 걸려요. 그럼 어떤 군함을 보낼지 그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뭐 누구 말로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해서 오만 동부 해안에 가 있는 그 지금 대조영함 정조대왕급이죠. 근데 그 정조대왕 하면은 그 어뢰하고 뭐 이 지대공 미사일만 이게 탑재돼 있어서 미국이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 배는 일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최신형 소해정이 일본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게 29척이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 소해정보다 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해 헬기가 있어요. 일본이 19대, 한국은 한 대도 없어요. 솔직히 한국에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지. 뭐 우리가 보내서 뭐 미국이 아이고 고마워요 할 전력 자체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글로에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속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앞서 이제 중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중국 군함 보내는 것을 부정적 입장을 중국에서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협 개방에 도움을 주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 중국은 자국의 석유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져다 쓰는데 정상회담 전에 입장을 밝혀라. 2주라는 시간은 있다. 긴 시간인데 만일 제대로 안 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새롭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그 속보가 대단히 유용한 것은 네. 미 중국 대사관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한 게 뭐냐면 안 보내겠다도 아니고 즉각 당사국들의 교전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네. 미국도 이란 공격하지 말고 이란도 그만둬라. 중국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서로 총 쏘주고 그러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라. 뭐 맨날 한국 한반도 문제에도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하는 게 중국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다 내다 본 거죠. 그렇게 나올 줄 알지 무슨 중국이 군함 보낸다고 생각하는 미군 수뇌부가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질렀을까? 그것도 첫 번째 딱 차이나 해가지고 그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을 카드로 쓰겠다는 지금 사실 시진핑은 트럼프가 4월 초에 베이징에 안 오면 아주 곤란합니다. 예. 지금 부탁할 게 많아요. 지금 베네수엘라산 기름이 전혀 안 오고 있고 이란산 기름도 찔끔찔끔 지금 뭐 한 척이 빠져나가니 두 척이 빠져나가니 턱도 없어요. 그 양 가지고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뚫지 않으면 중국 경제부터 거덜이 납니다. 제가 볼 땐 중국이 지금 기름줄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쉬운 건 지금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진핑이 배짱 튀길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방금 나온 얘기는 그 미중 정상회담 뭐 우리가 내가 좋아서 가나 바빠서 나도 바쁜데 당신 위해서 시진핑 당신 위해서 가주는 건데 군함 보내라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나와? 안 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보고 이란 손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군함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니네가 이란의 혁명 정권의 그 모스타바에 그 산소 호흡기를 계속 붙여주고 있으니까 이란이 항복을 안 하는데 니네가 군함을 보낸다든가 뭐 군함 상징적으로 보낸다고 말만 해도 돼요. 그리고 모든 일체의 그 뒷손 거래를 끊어라. 그러면 이란이 버티지 못한다. 그거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고 예. 베이징 정상회담 연기는 그 카드고 이건 다 준비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자예요 지금은. 예, 상당히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도 깨질 수 있다까지 딱 걸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양국 특히 중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회로 삼고 계획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깰 수도 있다는 지금 압박이 시행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참 시진핑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김민석 문제 잠깐 좀 한번 다루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웃깁니다. 대통령과 이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고 하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김민석이 서서 저렇게 이제 한 20분간 대화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 전쟁 군사 지원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난번 벤스 부통령과 약간 데자뷰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때가 C학점이면 이번에 F학점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20분간 통역 없이 대화했다. 영어 좀 한다는 거죠. 미국 가서 럿거스대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도 땄고 나 운동권이라고만 우습게 보지 마. 나 영어 잘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서 지금 뭐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트럼프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고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그 위치는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패싱 당한 거죠. 아니 벤스 뭐 만나고 또 트럼프 만나고 백악관에서 뭐 본인은 미국의 완투 뭐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뭐 김정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 사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뭐 모종의 지시를 하고 무슨 대단히 큰일하고 온 것처럼. 근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특파원들이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 모여서 이제 김민석하고 단독으로 김민석 혼자 이제 그 묻고 답하고 한 거지 무슨 검증 절차도 없었고 네. 그 자리에서 김민석에게 이제 다른 그 기자들이 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이 심각한데 중동 전쟁이 병력 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었냐. 누가 그래도 저 똘똘한 기자가 있었나 봐요. 질문을 했어요. 네. 2번이나 했다고 지금 보도됐어요. 네. 김민석 없었다. 두 번째도 없었다.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그랬겠죠. 네, 네.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네, 네. 아니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X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2인자라고 불리는 그 대통령제에서의 부통령과는 다른 국무총리지만 그래도 수석 국무위원이 미국에 2번씩이나 갔는데 네. 첫 번째는 하트라인 구축했다고 전화번호 흔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김민석이. 그리고 왔는데 관세 25% 재인상 빵 뒤통수 한번 맞았죠. 그때도 얘기 한마디 안 해줬죠. 아무 언지를 못 받았으니까 잘하고 왔는데 25% 관세 매긴다고 3, 4일 뒤에 딱 그냥 SNS 뜨니까 아니 김어준이 그 이해찬 장례식 가가지고 형님 트럼프가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급습당한 김민석이 쩝쩝쩝 하면서 글쎄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친명들 김민석 빠들이 그 공격을 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예요? 이 중요한 얘기 군안 보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하루 전날 있었던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2번이나 물어봤는데 없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얘기를 안 해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왜 미국 자꾸 갑니까? 총리가 미국 가면요 퍼스트 클래스에다가 수행원들까지 해가지고 돈이 억대로 깨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가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뭐 가서 뭐라도 하고 왔나 싶은데 갔다 오면 뒤통수. 이번에는 앞통수 맞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이 트럼프에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 북한 피스메이커 하세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말 그대로 따라서 페이스메이커 역할 돕겠습니다. 북한 그 다음 날 초정밀 600mm 방사포 12발 쐈어요. 동해 쪽으로. 아니 김정은도 이제 뺨을 후려갈기나? 저는 그런 해석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도 말 안 해줘. 자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막 열심히 김민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설명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 날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동해로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600mm 초대형 정밀 방사포 12발이나 쏴. 네. 그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자, 김민석, 김민세.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여러 해석이 됩니다. 서서 그것도 20분간. 자, AI 저거 조작 영상이냐? 아니, 조작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저건 저희가 조작 영상을 쓰겠습니까? 개인- 확인하고 저 사진을 쓰니까요. 그건 뭐 실제 사진이라는 걸 전제로 해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쓴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타냐후 사망설 관련해서 그 AI 조작에 의해서 뭐 6개 손가락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어느 카페에 가서 실제로 왼손 오른손 손을 들어가면 손가락까지 다 보여주고 커피 마시는 장면 보여드렸죠. 자, 이런 상황을 하나를 전제해 놓고 네타냐후 총리가 모즈타바 제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혁명수비대의 꼭두각시인 모즈타바도 사실상 제거됐다. 그는 이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는 아주 강하게 직격을 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하는 발언한 영상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תוך זמן קצר חיסלנו את הצורר חמינאי וגם בכירים רבים במשטר הטרור. חיסלנו את הרודן הישן והרודן החדש, מוג'טבא, הבובה של משמרות המהפכה. אנחנו פועלים לקדם יעד נוסף, ליצור את התנאים עבור העם האיראני כדי שהוא יוכל לסלק את משטר העריצות האכזרי שרודה בו כמעט יובל שנים. אנחנו מנחיתים מכות מחץ
על משמרות המהפכה והבסיס, גם ברחובות וגם במחסומ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예. 모주타바는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지를 못할 것이다. 치명적 사실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이제 알려졌죠. 그런데 사실상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 있지만 뭐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까지 아주 직접 거명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요. 미국이 현상금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이 네. 상황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뭐 $10,000,000 현상금, 우리 돈 150억 원 정도인데 예. 현상금 많지 않아요. 옛날 사담 후세인 때는 훨씬 많이 걸었고 예.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모주타바가 일단 정확한 것은 얼굴이 훼손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의 부상인 것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단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교 최대 명절이 끝났으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모주타바가 이미 죽었다는 그 추측에 더 신빙성을 높여줄 뿐이에요. 안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중 드론에 의해서 제거되니까 네. 뭐 그 안 나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육성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자기 얼굴은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못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네타냐후 말 맞다나 이미 죽었다라는 거에 자꾸 지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리잔이라든가 나머지 그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고 있는 마지막 그 강경 세력들이 그 모즈타바를 내세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냐하면 모즈타바가 가장 이 전쟁의 가장 최대 피해자다. 아버지, 뭐 아내, 자식, 뭐 여동생, 매제, 뭐 일가족을 다 잃었으니까 내세우기도 좋고 또 본인도 순교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모습을 계속 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저런 지도자가 있어, 최고 지도자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타냐후 손가락 6개설은요. 이게 이제 찾아보시면 왼손이 6개처럼 보여요. 네. 저도 세봤어요. 네. 근데 네타냐후가 그 아까 그 허앵커도 얘기했지만 실사 사진으로 손가락 5개 쫙 펼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육손이라고, 여러분 육손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저 사진 예. 자 보십시오. 저게 이제 이게 이제 공개된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내 손가락 저거 AI가 아니에요. 양쪽 다 5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가짜 영상들이 AI 영상이 판치고 있는가를 꼬집은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지금 국민의 8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어느 분야에서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그 멸절 시나리오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야당이 더 난리예요. 예. 빨리 이란 공격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라.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이란이 없어져야 자기네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더 자 보세요. 저 왼쪽 저 손가락이 6개처럼 비치는데 저거는 이제 그 찍을 때의 착시라는 말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오죽하면 지금 AI 가짜 사진, 페이크 뉴스, 페이크 포토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아까 그 사진이 진짜입니다. 커피숍에서 웃으면서 총리 각하 뭐 손가락 6개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웃으면서 손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혹세무민하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이런 뜻도 되고 예. 네타냐후는 지금 이 전쟁과 이란을 그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거의 90%가 넘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도자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재명 정권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중국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또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그런 자세 같은데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값이 떨어져요. 우리가 뭐 뭔 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도와야 좋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치 한참 보다가 이제 이길 게 확실해질 때 오면은 값을 못 쳐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냉정한 눈으로 좌판이 우판이 그런 관점 떠나서 자꾸 중국 눈치 왜 봅니까 이런 데서. 김정은 눈치도 볼 거 없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뭐 실용주의 정치 한다니까. 예. 정말 실용은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기름값도 내리고 지금 오늘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주유소가 1950원, 1960원 이래요. 2,000원 돌파 시간 문제예요. 최고 가격제를 한다지만 일선 주유소는 최고 가격제와 또 달리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차 모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속보가 하나 전해됐으니까 속보를 전해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가 됐네요. 현역 지사 중에 컷오프가 된 건 처음인데 컷오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 소식 먼저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요. 자, 네타냐후 문제, 총리 문제 하나만 좀 더. 저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그래, 예. 짧게 좀 예. 저는 무슨 국내 정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돼 있는데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복귀 첫 작품입니다.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왜 저랬느냐? 전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전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틀간의 잠적을 통해서 본인이 사실 이렇게 나가서 뭐 여의도 호텔 떠나가지고 어디 있었다고 하고 경기도 모처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어요. 네. 그리고 복귀를 했는데 자 현역의 충북지사를 컷오프 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내가 어떻게 할지를 두고 봐라는 첫 신호탄인 거예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 말을 제가 보니까 아니 모든 지역에 경선 붙일 거면 뭐하러 내가 공관위원장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경선 안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오늘 시작해서 17일 날 접수하고 20일 날 면접.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오세훈도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제일 섬뜩한 경고는 대구 경북의 그 줄줄이 뭐 5선 4선들을 향해서 대구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의미는 뭐냐면 경선 안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경북도 경선 안 붙일 수도 있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란 다시 좀 이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오지타바가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또 하나로 콕 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국민이 이제 이 문제의 운명을 정하게 돼 있다. 이란 국민에게 달려 있다. 이란 국민이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여건을 조성을 이미 해놨다. 그러니 이제 이란인들이여 나서라 하는 건데 직접 그 육성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예, 그거 틀어주시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경우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을 통해 사악한 적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다시 거리 폭동을 꾀하고 있다며 지난 1월 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착오가 있었군요. 저 영상이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군요. 자, 네타냐후 총리의 육성이 아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서 재차 경고하는 영상인데 지난번 한번 크게 이란을 크게 흔들었죠. 반정부 시위대가. 그리고 학살이 진행됐고 이란 관련된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서 만일 시위를 재발하면 다시 나오면 사실은 사살하겠다 이걸 좀 경고하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네타냐후 관련된 발언과 함께 이 정권 교체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혁명 수비대는 네. 만약에 이제 이란의 그 공식 발표로 정부가 3,117명이 죽었다고 했고 네. 많은 그 국제 인권 단체는 3만에서 4만 사이를 사살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하메네이의 또 이라크의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그 바시즈 민병대가. 자,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혁명 정권 이란 그 모스타바 정권을 저렇게 무력화시키고 공격하고 지금 아까 하르그 섬이라는 거는 이란이 산유국이
아닐 수 있는 위치예요. 그게 없어지면 네네. 이란은 석유를 못 팔아요. 석유를 못 파는 이란은 쓸모없는 폐허의 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좀 이란 그 국민들에게 이제는 그만 더 위축되지 말고 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겁먹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혁명수비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바시즈 민병대 같은 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뭐 누가 만약에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면 막 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란에서 그 시위가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무기를 전달할 방법도 딱히 없고 해서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돼야 이란의 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자국 국민들을 죽여서라도 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 독재 체제의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어쨌든 지금 이란의 그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껏해야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합쳐서 50만 명이 안 됩니다. 예. 이란 인구는 9천만 명이에요. 물론 그중에 반 친모스타바도 있고 반 모스타바도 있을 것입니다만 경제가 피폐하기가 지금 쿠바도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기름 막아가지고 쿠바도 지금 석기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란도 불 다 꺼지고 정전되고 물 안 나오고 빵 없고 소시지 없고 기름마저 못 파는 그 암흑천지로 가기를 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저 이란의 그 바시즈 민병대를 지휘하는 혁명수비대와 뭐 라리자니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지금 모즈타바니 뭐 이란의 그 정치 체제의 연합 지도자들의 연합이 강고하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지면 다 같이 죽으니까 해볼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자는 그런 태도 아니겠느냐.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둑은 그냥 터진다. 너무 지금 보면 뭐 무슨 종족 문제 연구하는 교수니 연구원들 무슨 뭐 종편 뉴스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친이란적인 그 친이란이라는 그 이란의 그 지도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미국 전력과 이스라엘의 그 공격 의지를 좀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그 악의 축이 맞습니까? 저항의 축이 맞습니까? 악의 축이 맞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계에서 악의 축은 이란, 이라크, 북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악의 축, 또 이란 측에서는 저항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자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 이란과 함께 헤즈볼라 뭐 국가들이 있는 것이죠. 이란의 중동 그 친이란 국가를. 그런데 대리 세력들이 있죠. 하마스가 뜻밖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마스가 왜 저런 입장을 발표하지 하는 상황을 아마 들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 무장 단체라고 불리는 하마스가 이란이 이 걸프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국에 공격을 하지 말아라. 걸프국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해달라.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내부의 이제 상황이라는 뭐 상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받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중동국들이 돌아서면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조기 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넓히면 되냐 하는 여러 분석이 있는데 하마스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적십자라고 우리가 하고, 근데 이슬람 회교권에서는 적신월사라 그래요. 예. 적신월사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모스크 꼭대기에 보면 전부 초승달이죠. 회교권에서는 초승달을 중시해요. 지금 말한 3대 악의 축인 이란과 이라크를 지원하는 중동의 3대 그 지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예. 여기는 정규군이 6만 명이 넘고 각종 미사일 드론이 뭐 10,000발이 넘는다는 그야말로 그냥 정규 국가 같은 그런 조직이야. 제일 크고. 그래서
개전 초부터 이번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800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 헤즈볼라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인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집요하게 지하 도시까지 파괴해가면서 하마스를 박살을 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마스는 위축돼 있어요. 그나마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이란 때리느라고 자기네 안 때려가지고 지금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보고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같이 이란 돕자고 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 보고도 오라 그래서 이 셋을 연결하면 초승돌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초승달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하마스가 나는 안 하겠다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한테 엄청 맞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는 헤즈볼라와 함께 괜히 또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이 요새 좀 유화적으로 나와서 좀 숨 좀 쉴 만한데 다시 또 하마스 때리면 안 되니까 하마스가 그런 입장을 낸 것은 이해가 되고 문제는 그 얼마 안 되는 후티 반군입니다. 예. 이 후티 반군이 해적질을 잘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후티 반군이 헤즈볼라보다도 우리 유조선이나 이런 데는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조그만 배 타고 다니고 검은 양말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해적들 그 후티 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다 외국이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 국가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중국, 이란을 편들어서 좋을 게 있을까. 군함 보내라는 미국의 말을 무시해서 좋을 게 있을까. 좀 가만히 앉아서 이 재방송을 보시거나 이런 판단을 해보시면 분명한 선택지는 나와요. 여기서 엉뚱한 선택해가지고 괜히 덤터기 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 별거 아닙니다. 예. 하마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다 지금 종속 변수들이에요. 네. 예멘 후티 반군은 우리 청해 부대가 제압해 본 적이 있는 해적들일 뿐입니다. 그 단호히 제압을 하고 이럴 때 좀 세계 평화 유지군 때의 실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하고도 욕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의 장면만 좀 더 보겠습니다. 바레인에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바레인에서 발사를 했다. 바레인이 참전하는 건가? 뭐 미군이 바레인에 있는 미군이 쏜 건가? 뭐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공식적 입장은 미국도 밝히지 않았고 바레인은 뭐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미사일 한 발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칩니다. 불과 10여 초 뒤 또 다른 미사일 한 발이 앞선 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갑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주둔 중인 바레인에서 이란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변국인 걸프국에서 이란 본토를 향한 공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첫사례입니다. 발사 주체가 누군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신은 미군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전문가 판독 결과 발사대가 미국제 이동식 로켓 체계인 M142 하이마스 트럭으로 특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바레인에서 발사가 됐다. 이게 이제 여러 분석들 중에 걸프 국가들이 참전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날아간 곳은 바레인인데 네. 바레인에 미 제5함대 기지가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일 먼저 개전 초기에 바레인에다가 미사일을 쏜 이유도 제5함대 기지 공격하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떨어져서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라고 본다면 바레인이 자기네 나라 영토에서 미사일 2발 날아간 거 저렇게 찍어서 보도했는데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근데 확인해 줄 필요도 없죠. 누가 쐈는지 전쟁 상황에서. 미국도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바레인이 참전했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도움이 되고 바레인 쐈는데 사우디나 오만이나 카타르 보고 아니 돈만 많으면 뭐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그 중동에 세금 한 푼 안 걷는다는 두바이 예. 사람 하나 없어요 요새. 안전이 없으면 두바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
두바이로 몰려들었던 국제금융의 허브들이 전부 미국 뉴욕으로 다시 가요. 예. 무슨 뜻이냐? 안전이 없고 무슨 두바이에 미사일 날아와가지고 그 유명한 7성급 호텔 그 막 야간에 공연하던 그런 한국 관광객들 막 수만 명씩 몰려가던데 지금 썰렁합니다. 그럼 위험하면 투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 뉴욕으로 다 옮긴대요. 금융회사들이.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레인에서 날아간 미사일도 바레인이 참전할 때도 미국은 좋아요. 또 미 5함대가 쏜 걸로 봅니다. 저는. 그 군사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북한을 향해서 뭘 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찍어서 하면 한국이 북한을 공격했다고 보도할 수도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공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양수 겸장적 효과가 있다. 바레인이 쏘았다도 좋고 바레인이 쏘았다는 거 뭐냐? 아 중동국들도 이번에 그러면 이란을 공격해서 미국과 함께 참전하는 거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예. 미 제5함대가 반격했다는 거는 아 맞았으니까 때리러 쏜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국내 뉴스로 이동해 가보겠습니다. 이란 사태를 중심으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군함 파견 문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일본의 또 자위대 파견이나 군함 파견 문제가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자, 국내 문제 중에 추경 문제도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비한다는 것을 핑계로 하고 있죠. 추가 경정 예산 이 추경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20조 원 근처 어간에서 결정을 규모를 편성한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 이번 유가 급등을 이유로 이 추경 편성하는 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추경은 해야 되리라고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환율 그리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중동산 두바이유의 폭등세. 네네. 지금 중동산 두바이유가 일요일 기준 127달러였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하고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거의 30달러 가량 배럴당 많습니다.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 그림은 아직 그 기름은 도착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후행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주유소에 붙어 있는 그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2,000원 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는 최고 가격제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렇다면 자 고물가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유가는 분명한 것이고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몰라요. 아직 유조선 한 척도 밖으로 못 나왔어요. 한국 유조선. 바레인으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 확보했다고 강훈식이 자랑한 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UAE의 그 푸자이라항이라고 그쪽으로 빼와야 돼요. 뒤쪽으로. 네. 거기 폭격했다잖아 이란이. 그래서 석유 그 선적 작업 하다 말았다. 그거 우리 기름일 수도 있어요. 600만 배럴 강훈식이 말했던 그거 천공투 팔아주니까 고맙다고 UAE가 우리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다면 고 유가는 그냥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자 그러면 고환율은 지금 1,500원 넘었다고도 하고 지금 불안불안한데 이거 억지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써가지고 국민연금 투입해가지고 틀어막고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막는데 한도가 있어요. 이게 원작 전쟁 상황이니까 불가능하다. 예. 평화시 같으면 그렇게 막아지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높아지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고물가가 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상업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중학교에서도 요새 다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이 3월 16일이죠. 네. 한 달 뒤면 4월 16일. 딱 벚꽃 필 때예요. 여의도 벚꽃 축제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물가 폭등이 되는 예상이 돼요. 이거를 이재명 정권이 막기 위해서는 이게 실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조에서 20조, 10조에서 20조 추경 편성한다고 하고 이재명이 지금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바라고 있죠. 사람 뽑아가지고 강훈식 보고 청와대 인력 보강해서라도 밤새워 일해라. 쉴 새가 어딨냐. 그러면서 또 장관들이 아이고 요새 죽겠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기 전에는 또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장관들 쉴 시간 없죠.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는 그 심정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추경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6.3 지방선거 앞두고 돈 뿌려가지고 표 모을 그 추경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고환율, 고물가, 뭐 그로 인한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까 허앵커도 얘기하던데 이런 게 다 와요. 예. 아니 그러면 누가 더 죽어납니까? 취약계층이 죽는 거예요. 원래 부자들은요, IMF 때도 그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다 버팁니다. 예. 부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 돈 벌 기회라고 그래서 줍줍해가지고 서민들 막 팍팍 쓰러지면서 뭐 가게 망하고 집 내놓고 할 때 그거 싸게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부자고 죽어나는 건 취약계층과 서민이니까 이분들 위해서라도 진짜 선거용 말고 그분들 위해서라도 해야죠. 뭐 치킨값 오르냐고요? 다 올라요. 이제 좀 두고 보세요. 벚꽃 필 때가 최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번에 그 벚꽃 필 때가 가장 가혹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뭘 해야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기름값을 내릴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추경은 빨리 하는 건 반대 안 씁니다. 저도 우파지만 그 추경을 어디다가 쓰느냐, 선거용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아직은 좋아요, 지금 5,000분 정도가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시청자는 11,000명이 넘었는데 5,000분 정도가 조금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한번 좀 눌러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환율 문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어느 사이에 1,490원대가 진짜로 뉴노멀 요즘 용어 이런 씁니다만 이제 1,499원이었다가 1,5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아침에도 1,500원대로 이제 그 시작을 하던데 이미 1,500원 참여를 하면 거의 임계점 넘어간다 하는 상황인데 어느 사이에 옆에 그냥 1,500원이 딱 환율이 붙었습니다. 이미 지금은 1,494.1원으로 나오는데 1,500원을 터치하는 상황 어떤 차원에서 일단 이 상황을 인지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께서 1,500원, 1,500원 하는데 이미 한국 경제는 1,480원이라는 그 데드라인이랄까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올해 경제 성적표는 저는 이미 망쳤다고 봐요. 한국은행이 2.0%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네. 이란 전쟁 안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가정하고 2.0%라고 했는데 환율이 1,480원을 넘었다는 거는 이미 사실은 망가진 거예요. 1,500원 선은 더 망가진다는 선일 뿐이지 상징적으로. 그리고 달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있는 달러를 팔 때의 그 환율하고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살 때 환율이 달라요.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는 1,500원 넘은 지는 오래됐어요. 미국 등지의 환전소에서는 1,600원 줘야 산대요. 그걸 아셔야 되고 달러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지금 환율이 뭐 1,495원이다 저 소리는 내가 달러를 갖고 있어서 원화로 바꿀 때 적용받는 환율인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수출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출을 할 때 받은 달러 대금을 원화로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달러 요새 무슨 금보다도 더 사모은다는 분들이 있는데 집안에 달러가 있는데 이걸 왜 원화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이 환율 자체가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그 무슨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써가지고 네. 막 자꾸 시장에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워낙 지금 큰 규모의 달러 사냥, 달러 빨아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증시의 상황은 이렇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외국인들은 다 팔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매도가 지금 계속 이어져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단타 종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타. 그거 장투 못한다. 오늘 팔아가지고 내일 팔고 그 차익 보는 매물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금 한국 현재의 증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 국민 단타 경연대회장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방송하면서 계속 이 주식시장을 보니까 불안해요. 빨간 거 지금 보니까 뭐 겨우겨우 코스피가 플러스 뭐 이루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올랐는데 이게 지금 오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금 26.70 올라가지고 5,513을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고 5,513이면 이재명이 그렇게 자랑하던 6,000선에서 500포인트 내려와 있는 거고 6,300 갔을 때 그 정청래가 7,000, 8,000 그랬잖아요. 그 어느 나라 사는 정당 대표입니까? 이 판국을 보고 코스피는 7,000, 8,000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권당의 대표이고 주식을 지금 계속 띄우려고 한다. 주식은 자기 책임으로 빚내서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란 문제, 이란 사태에 의해서 환율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까지도 붙어서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지금 엉켜 있습니다. 자, 이란 중동 사태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중점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